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작년 네팔 시위를 기억하시죠? 네팔에서 MG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총선에서도 말이죠, 이 MG 세대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내각의 총리가 35세입니다. 내무장관은 38세입니다. 근데 이들은 말이죠, 이렇게 내각을 출범시키자마자 다음날 새벽 바로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 전 총리 그리고 또 전 내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체포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위 과정에서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도록 그리고 또 쏘는 것을 방치했던 그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시위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발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상케 한 그런 혐의를 이제 묻겠다는 겁니다. 자, MG 혁명이 성공한 네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네팔의 Z세대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발렌드라 샤, 이 사람은 나이가 35살입니다. 발렌드라 샤 신임 총리의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과거 청산에 나섰습니다. 네팔 경찰은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8일 새벽 샤르마 올리 전 총리와 라메시 레칵 전 내무장관 자택을 급습해서 이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샤르마 올리는 74세 그리고 라메시 레칵은 63세입니다. 자, 올리 전 총리는 지난해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로 촉발이 된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를 중단시키지 않아서 76명이 숨지고 2,300명 이상이 다치는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위가 격화되면서 주요 정부 청사와 총리 자택 등이 불타면서 무정부 상황이 됐고 정권은 퇴진했습니다. 이후 과도 정부를 거쳐 지난 5일 총선에서 이번에 총리가 된 샤가 이끄는 신생정당 국민독립당이 275석 중 무려 18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정권 출범을 앞두고 시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25일 올리 등에 대해서, 즉 전 총리 등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틀 뒤에 정부는 첫 내각회의에서 권고를 즉각 이행키로 결정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전 총리 올리는 18세 때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다고 하고요. 내무부,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무려 총리만 4차례나 지내면서 네팔 정치의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거죠. 사실상 독재를 해온 거죠. 그러나 이번에 반정부 시위 여파로 사실상 축출이 됐고 총선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번에 총리가 된 샤에게 완패했습니다. 그러니까 35세 신임 이번에 총리가 70세가 넘은 4번의 총리를 역임했던 자를 무너뜨린 거죠. 이번 총선에서 말이죠, 전체 당선자 중에서 2030 세대 비율이 무려 37%로 말이죠, 직전 의회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답니다. 2030이 국회의원 중에서 37%를 차지했다. 대단하네요. 내각 구성에서도 이번 총리 샤는 기존 정당 출신을 모두 배제해버렸습니다. 장관 15명 중 10명을 40세 미만으로 채웠고 장관의 평균 나이는 38.21세입니다. 지난해 시위원장을 이끈 수단 구릉이 내무장관을 맡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출신 스오르님 와그리 재무장관을 맡았습니다. 새 정부는 네팔이 적극 참여하던 중국 1:1로 사업의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중국하고 1:1 사업을 같이 했는데 그거 이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정부의 친중 노선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전 정권 실세들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올리 지지자 수백 명이, 전 총리 지지자 수백 명이 수도 카트만두에 몰려 타이어를 불태우며 석방을 요구했고, 물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집권당이었다가 야당이 된 네팔 공산당은, 이제 공산당이 야당이 된 거예요. 이제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전국 77개 지역에서 항의 서한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제 네팔 공산당이 야당이 된 거죠. 네팔은 2008년 왕정 폐지 이후 총리가 10여 차례 교체될 정도로 정치가 불안정했던 나라입니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생활고로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분노와 민심은 지난해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폭발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팔에서 그야말로 Z세대 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말이죠. 사실은 이런 네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또 자유대학 지금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말이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젊은이들의 이 지금 이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아직까지도 꽉 차지하고 있어서 저 민주당 보십시오. 저 꼰대들 보십시오. 저것들이 꽉 차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힘은 보십시오. 국힘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세대들 말이죠. 이 썩어 빠진 물들이 그야말로 하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말이야 그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득권 세대가 좀 이제 물러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젊은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언젠가는 네팔처럼 말이죠. 이제 강제로 젊은이들에 의해서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말이죠. 이게 연착륙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해 왔던 이 썩은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하나씩 물러나줘야 됩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뭐 판검사니 또는 고위 관직이니 또 뭐 돈이니 이런 걸 가지고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생해왔던 이 썩은 세력들이 이제 하나씩 지금 뭐 빠져줘야 됩니다. 근데 그 빠져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말이죠. 공천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국민이 또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예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강실업 TV에서는 말이죠.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치에 몸담지 않았던 그야말로 깨끗한 세력 그리고 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인물은 썩는단 말입니다. 국힘이 고여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음에 특히 총선이 중요한데 총선에서는 100% 물갈이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간 몇 사람은 요새 신진 세력 젊은 사람들 한 20, 30% 빼놓고 나머지 70%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이 계속해서 안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신진 세력이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고 불타는 어떤 의지와 신념을 가진 이진숙 같은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데도 이상규 같은 사람을 컷오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컷오프를 왜 합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키우기 위해서는 컷오프 하지 말고 일단 나와서 경선도 해보고 너의 포부도 얘기해보고 그래서 네가 안 되면 너는 그럼 다음번에 오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야. 경선 한번 나가본 것이 얼마나 또 그 사람한테는 자산이 되겠습니까? 왜 컷오프를 시킵니까? 자, 네팔이 부럽습니다. 네팔 총리가 35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는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TV는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